네, 기다려주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1 소프트웨어 인재 페스티벌 지금부터는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역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승주입니다. 오늘 저희 토크 콘서트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 1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와 미래 사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고 2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전공자들과 함께 소프트웨어 이 직업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보는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근데 저희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진행자 복장이 왜 이래? 라고 하실 수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부터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는요. 진짜로 캠핑장에 와 있는 느낌으로 여러분과 함께 위해서 별이 빛나는 벌스 캠핑장 컨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옷도 조금 더 편안하게 입고 여러분과 캠핑장에서 그냥 수다를 떤다라는 느낌으로 지금부터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토크 콘서트 1, 2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토크 콘서트의 진행은 저보다는 조금 더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IT 전문가들의 경험과 또 노하우 등을 컨텐츠로 제작하는 크리에이터 태용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태용입니다. 저는 이오 스튜디오라는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이오 알파벳으로 검색하시면 구독자 한 40만 명 정도 되는 채널이 나올 거예요. 네. 그 채널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많으시군요. 아닙니다. 100만 이렇게 넘는 자랑하면서. 그런 분들도 참 많으신데, 네, 오늘 1부에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와 미래 사회라는 이제 타이틀로 준비가 됐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컴퓨터 공학과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네. 저도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테크 분야에서 네. 종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쪽 전공은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미술 이제 미대 가려고 이제 준비를 오랫동안 했다가 그거 못 가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세무 공무원이셔가지고 네. 이제 아빠가 이제 세무를 잘 하시니까 나도 맞지 않을까 해서 이제 회계학과 갔다가 네. 이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네. 이게 진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어.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창업을 한 3번 정도 하고 첫 번째 창업은 조금 잘 됐는데 네. 자만해서 두 번째 말아먹고 세 번째 말아먹고 인생에 꼬여서 뭔가 이제 스티브 잡스를 보면서 네. 그 창업에 대한 꿈을 키웠는데 뭔가 다음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네. 이제 잡스 형이 이제 애플을 만든 이제 그 곳에 가서 네. 좀 이제 멘탈 치유를 하자라고 갔다가 이제 거기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이제 유튜브에 찍어 올리면서 네. 우연찮게 이제 IT 뭐 스타트업 관련된 이제 전문 유튜버로서 네.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회사까지 성장시켰습니다. 네. 네. 태우 씨 궁금한 게요. 정말 네. 뭐 진로의 그 선택에 있어서 고민도 많이 하셨는데 인생에는 여러 가지 맛이 있습니다. 네. 쓴맛, 단맛, 짠맛. 네. 나는 이 세 가지 맛을 다 봤다. 그쵸. 아직은 조금 쓴맛의 비중이 높은 것 같은데 아직은 쓴맛이요. 요새 이제 조금 이제 단내가 돌기 시작을 해서 이런 자리도 네. 불러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쓴맛만 있으면 우리가 슬플 수 있잖아요. 그쵸. 단맛이 있어서 진짜 다행이다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저도 참 다행인데요. 네. 자, 오늘의 토크 콘서트 1부로는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들이 만들어갈 이제 색깔 있는 미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함께 해주실 분들로는 다양한 개성을 지닌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분들과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주실 소프트웨어 학부 교수님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네, 제 왼쪽부터 해서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정소원입니다. 현재는 밀키트 관련하여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소프트웨어 융합학을 전공하고 있는 최지용입니다. 금융부터 데이터 사이언스까지 폭넓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 경제 경영 전공을 하고 있는 박제니입니다. 저는 해외 시장에 관심이 많아서 무역 쪽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경제와 경영, 이제 식품 영양학까지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발자이자 교수님 입장에서 얘기해 주실 분도 계십니다. 네, 백정엽 교수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학부 백정혁 교수입니다. 오늘 유익하면서도 재밌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교수님인지 몰랐어요, 태용 씨. 옆에 계시길래 학생이신 줄 알았는데 네. 마스크로 얼굴을 감추고 계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오래 다닌 학생. 네, 오늘 좋은 멘토가 또 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네, 잘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우리가 미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메타버스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공간으로 한번 잠깐 들어가 볼까요? 지금 저희가 두 공간에 지금 나뉘어져 있는 거죠.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 공간에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전 아바타가 좀 더 잘생긴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 메타버스로 만나는 이제 저희의 모습은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한데요. 요즘에 여행을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이렇게 여러 명이서 이렇게 텐트 치고 뭐 모여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하려면은 되게 막 불안하고 그런 이제 로망들을 이제 시청자분들이 한번 이렇게 메타버스로라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네. 차원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내봤습니다. 마음에 드시면은 이제 하트 한번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하트가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제니 씨 이거 여기 어떠세요? 네, 캠핑장에 진짜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공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마음에 드네요. 네, 재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니 네. 진짜로 근데 저희 아마 화면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와 진짜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들 많이 드실 것 같은 캠핑장의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진짜 그 소프트웨어가 우리 일상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구나,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좀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는 공간 자체가 온갖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제 다 둘러싸여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일상에서 중요해진 만큼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많이 중요해졌을 것 같아요. 좀 소원 씨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네, 저는 지금 밀키트 관련해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인 만큼 앱 개발이나 웹 쪽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배제하고 창업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진학해서 필수 교양 과목으로 코딩 프로그램을 처음 들었는데 되게 신세계였고 제가 그때부터 관심이 많이 생겨서 교양 과목이나 뭐 학교 교내 특강 이런 걸 많이 찾아보면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저희 팀 내에서도 제가 가장 소프트웨어 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 업무도 제가 주로 맡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소프트웨어 교양 과목부터 이렇게 배워 가다 보니까 이제 약간 소프트웨어의 시각과 지식을 갖고 이제 또 식품 영양학 쪽을 볼 수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된 거네요. 네, 그 전공은 조금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공부해둔 게 좀 도움이 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두 분은 어떻게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궁금한데. 네, 지웅 씨부터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경제학과로 대학을 입학했는데요. 금융업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핀테크의 중요성은 다들 아실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핀테크라는 게 소프트웨어라는 게 금융 산업에서 업무 자동화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트레이딩과 같은 그런 핵심적인 영역에서도 중요성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그냥 처음에 저는 새로운 걸 좀 배우는 걸 좋아하니까 막연하게 내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캠핑장에 와서 기분이 좋은 제니 씨는 어떠세요? 다시 모르시는 건가요? 저는 일단은 소프트웨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는 주전공이 경영학과인데 학과에서 이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되는 계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항상 학과에서는 학과 특성상 아이디어 도출에만 의의를 뒀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게 아쉬웠어서 제 아이디어를 직접 개발을 하고 싶어서 소프트웨어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다들 주변 변화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또는 이제 요즘에는 뭘 하려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구나 뭐 이런 생각에서 좀 이런 걸 공부하고 융합을 한다는 게 공통점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교수님 그 요즘 이렇게 소프트웨어 비전공자인데 소프트웨어에 관심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가요? 어때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를 목표로 도전하는 그 비전공자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먼저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또는 융합 인재가 뭔지 좀 먼저 생각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히 생각해보면 두 가지 전공 지식을 다 갖추고 있고 그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인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있던 무슨 연계 전공, 연합 전공, 협동 과정보다는 살짝 다른 게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산업 분야에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다 보니 각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인재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또는 세계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건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각 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춘 인재, 그런 인재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재를 지금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그 각 분야를 생각해 보면 그 분야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분야 전공자는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를 모르고, 반대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무엇을 개발해야 될지 몰라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래서 과거에는 이 두 사람을 한 팀으로 묶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 되긴 됐지만, 아무리 그래도 두 명이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두 명이서 떠올릴 수 없는 아이디어가 있고, 이것이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해야지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두 가지 분야를 영역을 소통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소프트웨어 인재, 융합 인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 대학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에 도전하고 있는 학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분야를 오가면서 사고를 할 수 있고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어떤 전문 직종들이 같이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일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인재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로서 직접 느끼는 바도 있을 것 같아요. 취업 준비생으로서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지. 네. 저는 경영학 말고도 이제 해외랑 외국어에 관심이 많아서 무역 쪽으로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무역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에 따라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직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제가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역에 있어서도 어떤 리스크가 생겼을 때 해결 방안을 그 누구보다 빠르게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이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제 꿈의 방향 같지만 이제 좀 더 깊게 바라보고 좀 구체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창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가 유리한 점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같이 창업을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은 소프트웨어 관련한 지식이 있다 보면, 지식이나 이해도가 있다 보면 스타트 지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스피드 있게 진행할 수 있고, 앱 개발이나 뭐 소프트웨어 관련한 분야에서도 조금 이해도가 있다 보면은 얼만큼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얼만큼의 노력과 공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다른 것 같고요. 이런 관련 이해도가 없으면 조금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스템 개발 같은 거 뭐 앱 만드는 사람 이런 거 하나 고용해가지고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손실이나 그런 걸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관련 이해도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세상이 이제 뭐 디지털로 빨려 들어간다. 뭐 이제 그 중심에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가 있는 건데 네. 모든 뭐 비즈니스나 어떤 영역들이 다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 사람은 훨씬 얘기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얘기거리,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에 대한 수요가 높다 보니까 네. 이제 또 주목받으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이런 게 또 장점인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반대로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1+1 그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둘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점이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지웅 씨는 좀 어떠세요? 네, 저는 목표가 금융과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각 분야가 되게 넓고 그리고 또 각각이 되게 어려운 분야예요. 학사만으로도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 실제로 저도 대학원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산업형 인재에 가까운 것 같아서 우선은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또 그리고 사실 또 제가 하려는 그런 퀀트 금융공학이라는 분야가 제가 방금 말한 그 두 마리 토끼 간의 경계가 모호한 분야예요. 그래서 일단은 둘 다 광범위하게 공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집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좀 전문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현재 이번 겨울방학부터 인턴을 해보면서 내가 어떤 것에 좀 방점을 찍으면 정보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해소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데 토끼 한 마리는 왼쪽으로 뛰고 한 마리는 오른쪽으로 뛰는 뭐 그런 느낌인 거네요. 네, 이게 한쪽에 집중을 해야 될까, 양쪽 다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고 교수님들마다 또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냉정하게 얘기해서 한 우물만 깊게 파는 사람이랑 두 우물을 동시에 파는 사람이랑 우물의 깊이가 같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물론 두 배로 공부하면 좋겠지만 또 사람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두 마리 토끼 말씀을 하셨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외로 해결책은 간단해요. 한 마리 먼저 잡고 그 다음 한 마리를 잡으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융합 전공을 하시는 분들도 일단 포커싱을 한쪽에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내가 이 전공을 했다라는 타이틀을 얻을 정도까지 하시고 거기에다가 나머지 한 분야를 얻는 방식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핀테크 뭐 금융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금융에 먼저 집중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그때그때 배우는 그 방식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아니면 먼저 소프트웨어에 먼저 집중을 하시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내가 다루는 데이터를 금융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나중에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이 정도면 좀 전공을 했다라고 네. 하는 지점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밸런스를 잡아야 되나. 네. 근데 뭐 그냥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들에게도 뭐 선택과 집중 나름의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나 마음가짐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니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 경제학과가 한국에서는 문과로 분류가 되지만 해외에서는 이과로 분류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경영학과를 진학을 했더라도 자신이 문과니까 이런 거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실 저희도 하고 있는 것처럼 다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깨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우리 제니 씨가 교수님처럼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역지사지 정신을 조금 생각해 보신다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인생을 살면서 고민될 때가 많았고 헷갈릴 때가 있었는데 이럴 때 누군가가 내 멘탈을 꽉 잡아준다면 진짜 좋잖아요. 혹시 지우 씨 같은 경우는 내가 흔들릴 때 나를 좀 잡아주는 멘토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네, 저는 되게 복이 많은 게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아시게 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한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장학생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교수님들께 조언도 받고 있고 또 제가 경제학과에서 조교를 하고 있어요. 그 조교님들한테도 항상 그 멘토링을 받고 있고 또 학회 그리고 또 교수님은 아니더라도
함께 공부를 하는 컴퓨터공학과 고학번 선배들 그런 분들한테 항상 조언을 많이 받고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멘토를 많이 옆에 두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교수님으로서 이제 이런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면 교수는 힘들죠. 그래서 저한테는 학생들이 많이 안 찾아옵니다. 제가 좀 학교에서 무서운 교수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학생들이 저를 많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예. 어려운 걸 많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수업에서 가르치지 않은 걸 숙제로 내고 시험 문제로 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싫어하는데 보통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네.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면 계속 새로운 도전에 직면을 하거든요. 그 연습을 학교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배우지 않은 것,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적응하고 그걸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 능력을 키우게끔 하도록 이렇게 어려운 도전 과제를 계속 주는데 이제 학생들은 많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도 학생들은 계속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네. 학생 입장에서는 계속 찾아가세요. 예. 수업만 듣고 학교를 딱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또 한 분만 찾아가시지 말고 여러 분야의 교수님, 우리 과 교수님 말고 다른 과 교수님도 찾아가셔서 많은 조언을 얻으면 물론 한 분의 교수님이 정답을 주시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말을 듣다 보면 거기서 본인 스스로 정답을 찾게 될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교수님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이런 사업에서 운영하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융합 전공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융합 전공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다 일일이 찾아서 다 해보시면 다 경험이 되고 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게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이제 뭐 교과 범위 뭐 안에서 이렇게 공부하면 됐었는데 이제 문제 해결을 하라고 하니까. 네. 네, 근데 그래야 또 성장을 할 수 있고 이제 노력도 필요하고 같이 협업도 필요하고 같이 뭐 다양한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것도 되게 필요해진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느낍니다. 네. 어쨌든 이제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로 이렇게 앞에 나오신 이제 세 분께 좀 여쭤보겠는데 이제 첫 직장과 창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좀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고 이제 첫 직장 또는 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을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구부터? 제니 씨부터? 네. 네. 일단 저는 취업을 할 때 회사를 선정을 할 때 가장 성장 가능성을 가장 많이 보는데요. 일단 제가 그 회사를 들어갔을 때 제가 성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제 성장으로 인해서 회사에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회사를 고를 때 성장 가능성을 가장 많이 보는 편입니다. 성장 가능성 이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이게 성장할 것 같은 회사인가 산업인가 뭐 이런 것들을 본다. 일단 근데 성장이 가능하려면 그만큼 시장이 커야 되고 대기업이 좋겠죠. 그러면 사실 그래도 굉장히 좀 수준 높은 답변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뭐 그 벤처 투자자들이 네. 하는 뭐 그런 멘트인데 네. 지웅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핀테크에서도 좀 테크의 방점을 많이 찍은 기술적으로 많이 성장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금융이라는 게 사실 되게 직무마다 그리고 회사마다 되게 다른데 숫자만 되게 많이 바라보는 게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런 데서는 일하고 싶지 않고 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생활에 좀 더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면 되게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하고 연관된 이제 핀테크 이런 회사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중에 핀테크 기업 대표님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소원님 같은 경우에 좀 어떤 걸 중요하게 보고 계세요? 저는 창업을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아무래도 아이템의 시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사업화 전략이나 이런 마케팅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아이템이 얼만큼 그 해당 시장에 나가서 수요를 이끌어내고 수익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시장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와 이게
연봉 뭐 이런 게 안 나. 저희 때는 무조건 연봉, 월급 이런 거였는데 아,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네, 이게 네. 댓글창에 이게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이따가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꼬집어 보겠습니다. 네. 네, 백지영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뭐 조언 같은 걸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요? 일단 창업하려고 하는 친구에게 시장성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제 시장성을 알아보려면 잠재 고객을 먼저 만나보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 대학생분들이 창업하실 때 잠재 고객을 내 친구들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 친구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리고 내 동생들 세대까지 다 만나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잠재 고객이 정말 잠재 고객이 맞는가? 그 다음에 그 잠재 고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아이디어를 막 설명했을 때 그 사람들 표정을 보세요. 물론 앞에서는 다 좋은 말 해줄 수 있어요. 표정을 잘 보셔야 돼요. 앞에서만 좋은 말 해주는 건지 표정이 속으로 일그러지고 있지 않은지 일단은 잠재 고객을 만나보라고 하시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대학생 창업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디어가 좋아, 참신하긴 해. 근데 누군가가 금방 따라할 수 있어. 옆에 사람이 들으면 저거 괜찮네, 나도 해야지 라고 바로 따라올 수 있는 아이디어는 사실 오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좀 진입장벽이 높은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로 도전하시는 것이 좀 더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많은 이제 취업을 지망하는 그 학생들이랑 얘기할 때 많이 느끼는 건데, 반대 입장이 돼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저 회사의 CEO면 나를 뽑을 것인가? 내가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되는데, 아까 제니님께서 본인의 성장 가능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그 얘기대로 있지만, 반대로 내가 뽑힐 수 있는가 측면에서는 내가 저 회사의 CEO라면 나를 뽑겠는가, 그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아까 연봉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너무 많은 학생들이 25세 남자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27세 연봉을 너무 중요히 생각하시는데, 그때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대 후반, 40대에 내 연봉이 무엇이 될 것이냐, 그때 어느 책상에 앉아 있을 것이냐, 그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제니님께서 말씀하신 성장 가능성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회사, 그래서 내가 40세에 창문 있는 책상에서 그럴듯한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곳에 가시는 것을 목표로 20대 그리고 30대 초반까지는 계속 도전하시고 길을 찾아가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길을 찾아간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요즘은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는 이직을 많이 하세요. 근데 너무 빨리 이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많이 보이는 트렌드인데, 한 6개월 일하고 이직하고 1년 일하고 이직하고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떤 회사에서 그 회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분야를 이해하고 업무를 파악하는 데까지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말을 합니다. 1년 이상은 하시고 좀 이직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또 너무 이직이 많으면 나중에 이력서에서도 보기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 유의하셔서 커리어 잘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주신 두 가지는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들어봤을 때 내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단지 눈앞에 보이는 나이대 연봉을 생각하기보다, 내 자리를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한 10년, 20년 후의 모습을 미리 좀 그려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태용 씨도 어찌 보면 그 길을 먼저 걸었었고 참 고민이 많았을 텐데, 왠지 입이 좀 근질근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생각이 복잡해요. 이제 스타트업 CEO들 만나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벤처 씬에서 좀 잘 되고 계신 분들, 뭐 투자자분들 만나 보면은 약간 뭐 대중 정서랑 좀 다른 속도로 세상을 보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이렇게 메타버스 이런 얘기 하지만 저희는 좀 그런 식으로 보는 편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미디어 신문에서 이래저래 크게 떠들기 시작하면은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냥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핀테크가 뜬다, 뜨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10년 뒤에도 지금처럼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뜨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화를 최전선에서 느낄 수 있는 영역으로 가서 그거를 한껏 느껴보는 게 장기적으로 사고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논문 같은 데서 뭐 조금 먼저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혁신 기업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벤처에 취업을 안 하더라도 요즘 같은 시대에는 좀 그런 섹터 아니면 이제 구글이 뭘 했다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뉴스 읽기 같은 것들을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 같은 데서 활동을 해보시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긴 호흡으로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고객인데 고객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첫 창업 때는 이제 에고가 세서 창업을 하기 때문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지만 고객이 참 중요하다. 교수님과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태용 씨의 경험담까지 또 들어봤습니다. 뭐 이야기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 우리 세 분은 또 혹시 뭐 궁금하다던가 아니면 나누고 싶은 이야기 혹시 있으시면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 있는데요. 요즘에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배움이나 지식 이런 걸 쌓는 걸 좋아하고 또 이런 게 증가하면서 비전공자들도 저희처럼 이렇게 소프트웨어와 융합된 전공을 복수 전공을 하거나 이런 관심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 아예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지 않은 비전공자들이 설 자리가 조금씩 없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아니요,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회의 트렌드, 산업의 트렌드는 계속 바뀌어요. 5년, 10년 주기로 계속 바뀌고, 언제는 뭐가 유명했다가 또 몇 년, 한 10년 지나면 또 다른 게 뜨고, 또 10년 지나면 또 다른 게 뜨고, 이 트렌드는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기 한 분야를 묵묵히 지켜나가시는 분들은 끝까지 살아남으실 가능성이 더 높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 2021년 시점에 소프트웨어 인재가 많이 필요로 하고 산업이 그쪽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바뀌고 있는 건 맞아서 소프트웨어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다른 전공에 계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우물을 파는 사람과 비교해서 두 우물을 동시에 파는 사람의 우물의 깊이가 더 깊을 수 없다고. 그 전공을 집중적으로 전공하시는 분, 집중적으로 전문가가 되신 분, 그분들은 계속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이 사회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소프트웨어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한 건 사실이니까 더 많은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도 될까요, 태용 씨? 제가 교수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어제 이제 저랑 같이 진행을 하셨던 김현웅 아나운서가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공부를 하면 이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던데, 사실 좀 나이가 이미 하던 일이 있었지만 나도 관심이 있다, 한번 배워서 나도 개발자라던가 네. 이런 걸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네. 어떤 말씀을 좀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있고 실제로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 충분히 가능은 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이 네. 너무 조급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뭐 한 6개월 하면 되겠지? 1년 하면 되겠지?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조금 욕심이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래.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이 몇 년을 공부하는지 또는 융합 인재들이 몇 년을 공부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네. 한 2, 3년을 지그시 투자하시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역시 쉬운 일은 없어요. 예, 2, 3년은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시다면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참 쉬운 일은 없지만 네. 또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들의 미래는 참 밝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저 궁금한 질문을 조금 더 네네. 받아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데, 혹시 뭐 그냥 궁금한 거 하나 있을까요? 뭐 아마 우리 저한테도 새 학생들 지금 네. 태용님도 인생의 선배인 거고 또 백정희 교수님께서 오늘 멘토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진짜 그 어디에서도 질문을 한 적이 없다, 알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마음껏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으로 리얼로 이렇게 없으신가요? 제니님이 이렇게 마이크를 어. 조금 들었어요.
사실 소프트웨어 관련된 건 아닌데 그냥 인생의 선배로서 사실 취업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좌절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친구들도 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완화시키기 힘들었는데 혹시 그런 자기가 살면서 이제 그런 겪은 그런 좌절감 이런 거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네,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이거 정말 어려움은 이제 뭐 제가 겪은 좌절감이다 하면은 뭐 사업이 망하면 사람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떠나고 이제 뭐 빚이 좀 생기고 커리어가 꼬일 것 같고, 뭐 이제 이런 건 이제 좌절인데 그게 뭐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약이다에 가까운 건데,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번째 약간 좀 신소재 가구 사업을 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때 이제 막 세상 사람들 막 꼴도 보기 싫고 해가지고 그때 막 소셜 커머스 뭐 위메프 쿠팡 이런 데서 그 찜질방 이용권을 그냥 막 900원 1,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런 걸 한 15장 사가지고 그 토굴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혼자 막 악몽 꾸면서 막 누워 있고, 네. 막 누가 막 식혜 뭐 이렇게 남기고 가면 막 그런 거 막 주워 먹고 막 이런 막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결국에 그냥 사람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들이고, 살고 싶은 인생은 어떤 삶이니까 그냥 살아야지 뭐 하면서 나와서 또 다시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도전을 해왔던 것 중에 가장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냥 창업을 3번 했는데 세 번째 끝나고 나니까 나이가 28.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사기예요. 한 40에 시작했다가 48. 이거 좀 느낌이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그 책임감도 많고, 일단 많은 책임감과 부담을 갖고 한 도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리스크가 적었다. 그리고 좌절 자체도 좀 약이 되는 게 그렇게 엄청난 실패라고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어떤 상황에 놓여 보니까 그래도 뭐 사람은 안 죽는다, 사라진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뎌지는 게 있는 거죠. 다음에 무언가를 할 때 사람들은 와 너는 도전적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행해질 만큼 내가 조금 더 남들이 볼 때는 과감하지만 그냥 나는 그냥 매번 과감한 행동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 같은 걸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처 없고 좌절 없으면은 좋겠지만 불가능한 것 같고,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조직 내에도 이상한 나랑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과감히 겪어 나가도 괜찮은 게 또 젊은 나이이지 않나.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정도 그래도 태용님이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또 깃들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순간 힘든 순간을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또 그 생각까지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태용님? 자신감. 아닌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신감보다는 네. 뭐 그냥 20대 때 생각을 해보면 자신감보다는 그냥 뭐 오만함이나 무모함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할 줄 모르는 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떤 문제에 뛰어들 때 얕잡아 보거나 이런 것도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냥 해본 거 그러면서 겸손해진 구석도 있고, 일단은 부딪히면은 100만큼은 아니더라도 한 70까지는 어떻게 나오네요. 내가 모르는 거 부딪혀도 뭐 이런 거 정도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30을 같이 할 사람을 또 찾아다니고 이런 식이 된 것 같아요. 우리 탄탄대로를 걸으셨을 것 같은 백정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또 학생들이고 또 좋은이 될 것 같은데요.
창업에 실패해 본 경험은 없고요. 이거는 약간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개인마다 성향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맞죠. 좀 과감한 도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리시는 성향의 분들도 있고 또 젊었을 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젊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좀 나이가 들면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약간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도전을 하더라도 그 뒷일을 생각합니다. 이걸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너무 뒷일 없이, 그러니까 뒷일을 보지 않고 배쇄진을 치고 가는 것은 약간은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까지도 쭉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사실은 좀 어느 정도 그 내가 실패를 했을 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 여지는 좀 남겨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굉장히 좋아진 게 과거에 20년, 30년 전에는 창업한다 그러면 다 빚내서 했어요. 다 빚내서 하고 혹시 망하면 빚더미에 올라서 신용불량자 되고 되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창업 생태계가 많이 좋아져서 도움받을 곳, 지원금을 받을 곳, 요즘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해주고 학교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학교만 해도 학생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한 3개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받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어떤 빚을 지지 않고 즉 뒷일을 생각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여지가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도전을 해보시기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저는 아까 그냥 뭐 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그냥 자기만의 뭐 누구는 이제 과감한 도전을 하는 거고 누구는 이제 조금씩 하는 건데 어쨌든 그냥 자기 이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뭘 원하는지를 빨리 알 수 있으면은 좋은데 뭐 조급해하면 또 그게 안 알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없으시면 저희가 시청자 궁금증을 좀 받아볼까요, 태구님?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메타버스 공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네. 이게 보니까 교수님께 이렇게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 렌슬롯님 무슨 의미지? 렌슬롯? 네, 렌을 꼽는 슬롯 이런 건가? 네, 요즘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하다던데 이에 따라서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소프트웨어 융합 분야를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제가 바이러스는 잘 모르지만 네. 생각을 해본다면 이미 약간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이 확진자의 동선을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든지 이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다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다 휴대폰만 가지고 있다면 이 방 안에 누가 있었는지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만 없다면 다 알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은 하다. 그래서 어떤 접촉자 동선 파악, 그 다음에 사람 접촉자 파악 이런 거에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변이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 유전자 분석을 빨리 할 수 있는, 물론 지금 유전자 분석을 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지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럼 더 빨리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거 속도 어떻게 계산할 거냐. 또는 새로운 변이가 나왔을 때 과거의 다른 바이러스의 변이랑 비교해서 이런 변이는 좀 이런 경향성이 있을 것 같아라고 추정하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더 정확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콕 집어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미 문제가 던져지면은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솔루션을 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한번 들여다 보시면은 또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저희가 이제 벌써 아쉽게도 조금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시간이 됐는데 각자 오늘 이야기 나눠 보면서 좀 어떤 소감 있는지 지웅 씨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런 좋은 자리를 통해서 교수님 그리고 유튜버 태용님 비롯한 이런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은 소프트웨어를 함께 얹어서 공부하려는 학생들 이야기도 되게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제니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혹시 있으세요?
네, 저도 이제 이런 자리에 올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분들도 만나고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했고요. 제가 뭐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여기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서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용님 옆에 계신 소원님. 네, 저도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희뿐만 아니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저희 이 토크 콘서트와 2부에 진행될 토크 콘서트까지 유익하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2부 예고까지 해주셨어요. 우리 백정엽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네,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도 이렇게 카메라와 조명 아래에서 얘기를 해본 게 처음이어서 사실 지금 제 손과 마이크에 지금 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고 여기서는 좀 뭔가 제가 경직되게 답변을 한 것 같고 따로 만나서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찾아와서 더 많은, 더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얘기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백정엽 교수님 그리고 세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태용님 혹시 이 세 분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통해서 네. 함께하신 분들한테 물론 2부에서도 함께 하실 거지만 네. 또 일부 주제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교수님께서 이게 카메라 방송을 처음 한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시면 이제 유튜브 채널 개설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TV 많이 나오셨던 분인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그 손에 땀을 쥐고 계셨다니 뭐 그런 거 좀 놀랐던 것 같고요. 이제 많은 학생분들이 주로 시청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우선은 그러니까 자기만의 길을 잘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융합 되게 중요하고 막 이렇게 광풍 같은 것들이 불고 세상이 바뀌고 있지만 결국에 인생이 길고 자기 중심을 잡고 좀 사는 것도 요즘 또 되게 중요해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게 이슈가 돼서 저기 쫓아가야 될 것 같고 저게 이슈가 돼서 저기 쫓아가야 될 것 같고 이러면서 좀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쉬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좀 이렇게 취업 과정이나 뭐 창업 과정이 힘들어도 좀 자신을 챙기는 시간을 조금씩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아쉽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저희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2021 소프트웨어 인재 페스티벌 오늘 2일째 행사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이 시간은 토크 콘서트 1, 2부로 진행이 될 텐데 저희 지금 1부는 또 태용 씨, 또 2부에도 태용 씨가 함께해 주실 겁니다. 소프트 융합 인재와 미래 사회에 대해서 또 저희가 함께 의견을 나눠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함께하겠고요. 또 잠시 후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직업의 미래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온라인 통해서 생방송으로 시청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시청하시다가 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토크 콘서트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3시에 2부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